안녕하세요. 외반을 진행하는 박남수입니다. 이제 올해 조항이 좀 안 좋았죠. 윤달기내라서 윤달기내는 좀 늦어요. 늦어서 나올만 할 때가 되면 이제 배수가 되는 거죠. 윤달기내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조항이 나올만 합니다. 근데 이제 배수가 돼요. 또 새로운 데 가서 조항이 나올만 하면 배수가 되고. 그래서 이번 촬영을 앞두고 배수가 안 되는, 제가 아는 곳 중에서 배수가 안 되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왔더니 뭐 분위기 좋습니다. 버드나무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버드나무가 있고, 깔대가 있어서 일부 지금 오전에 와서 깔대를 다 잘라서 뒤로 싸고 이제 작업을 한 상태에 그림 멋있는 물 안 빼는 저수지에서 오늘 외반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호하는 버드나무 포인트. 배수가 되지 않은 포인트에서 좋은 붕어를 만날 수 있을까? 확률과 변수, 과감한 선택. 자신의 선택을 믿으며 이어지는 도전. 그렇다. 좋았어. 야야야야. 그래. 아이고. 황금 붕어를 만나기 위한 외반일이 시작된다. 아우, 흡신다. 와, 좋았어. 이야. 외래어종이 서식하는 저수지. 박남수가 좋아하는 버드나무가 있는 곳이다. 수가 있었구나. 일찍 도착해 버드나무를 중심으로 작업을 해놓았다. 공을 많이 들인 포인트인 만큼 대편성에도 공을 들인다. 이곳은 배수가 되지 않는 곳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포인트다. 낚싯대는 1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가장 짧은 데가 30대부터 가장 긴 데는 45대까지 12대를 설치를 했고요. 가장 수심이 얕은 곳은 좌우측에 한 75 정도 되고요. 가장 깊은 곳은 센터에 한 90 정도 나옵니다. 이 바닥이 버드나무 밑에도 좀 깔대가 있던 거예요. 이쪽은 누가 낚시를 했었나 봐요. 작업을 했었고, 이쪽에는 깔대가 덮여 있었던 걸 저는 버드나무 위주로 하려고 이쪽에 깔대를 치고 새로 이제 작업을 했죠. 버드나무가 잎이 나와가지고 녹색이죠. 앞에 녹색이 딱 평풍처럼 펴 있으니까 찌를 보면서도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버드나무 밑에서 멋진 찌 올림 한 5번에서 3번 정도 기대하고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 버드나무 사이사이에서 찌불이 올라오는 황홀경을 오늘 밤 맛볼 수 있을까? 좋은 풍광만큼 좋은 결과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낚시를 시작해 나간다. 불어오는 바람에 녹색 잎들이 춤을 춘다. 좋다. 녹색 버드나무에 깔대에 마름도 딱 섞여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마름, 말풀, 물속에는 말풀, 깔대 사이에 말풀 탁 있고 뒤에는 버드나무가 탁 평풍을 치고 최고의 포인트다. 이야, 말풀이 없네. 마름이나 말풀이 탁 있었으면 그냥 밑에서 올라오는 게 쫙 있었어 그냥. 초록이 빛나는 계절. 사계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새삼 기분 좋다. 난낚시는 입질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이제 밤낚시를 준비해 본다.
좌측 갈대 포인트는 누군가 낚시하는 흔적이 있다. 하지만 박남수는 우측 버드나무 포인트를 작업해 포인트로 삼았다. 버드나무 사이에서 지불이 빛나기 시작하면 박남수의 가슴도 설레일 터. 굵은 버드나무일수록 좋은 붕어를 만나게 되었던 만큼 오늘 밤은 더욱 긴장하며 찌를 바라볼 것이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촬영을 떠나서 제 마음에 드는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둠이 슬슬 내리는데 밤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미끼는 제가 저쪽에서 쓰던 새우하고 지렁이도 준비가 됐고요. 현재 지금 그루텐하고 옥수수를 달아서 넣었는데 밤에 반응이 없으면 지렁이하고 새우도 몇 개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배수는 있는데 밤 되면은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지렁이도 잡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렁이도 한번 써보고 여러 가지 한번 다양하게 써볼 겁니다. 근데 현재 수위는 100%고 분위기는 좋은데 잘한 입질 이런 분위기에서 입질 한 두세 번이고 한두 번이고 오지 않겠어요. 일단 긍정적으로 입질은 올 것 같습니다. 몸은 또 좋고 제가 오늘 잘하면 재밌는 낚시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제 기분인지 아닌지는 이제 아침이 되면 알 수 있겠죠. 좋습니다, 분위기. 간간히 저 깔치 속에서 한 번씩 고기가 노는 소리가 납니다. 뒤집는 소리가 간간히 들립니다. 좋은 분위기, 좋은 입질을 예감해 본다. 살아남는 지식이란 누군가에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스스로 깨우친 지식이라고 한다. 누군가에게 배운 지식도 좋지만 스스로 경험에 깨우친 지식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일 터. 낚시 또한 스스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들이 실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노하우가 생기면 여유가 생기고 낚시는 좀 더 즐거워진다. 어둠이 깊어가는데 아직 입질은 없다. 올 것 같은데 입질이 없으면 생각이 많아진다.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전자부피를 끼우고 케미를 끼운 다음에 낚시를 계속 지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입질이 한 번 정도는 분위기나 시기상으로 한두 번 정도는 와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북서풍이 불어요. 바람이 좀 찬바람이 불면서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입질도 없고. 제가 지금 느낌으로는 요 바람이 자기 전에는 낚시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갑자기 또 제가 있던 곳에서 또 물을 빼버리면서 조항이 안 좋아져가지고 급히 촬영하려고 제가 알던 곳 중에서 좀 쉬운 곳인데 이곳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전에 왔을 때보다 분위기 좋아요. 버드나무도 좋고 깔때도 좋고 상당히 분위기는 제 의외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도 물비린내가 무지하게 나더라고요. 고기들이 많이 들어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업을 할 때는 희망을 갖고 하는 거예요. 작업만 하면은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잘하면 붕어를 볼 수 있겠다 하고 왔을 때는 어떤 분이 낚시를 했는지 깔때 작업을 많이 했더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했으면 그냥 편했죠. 제가 누군가 작업해 놓은 자리에. 근데 저는 남이 작업해 놓은 자리는 잘 낚시를 안 하죠. 그리고 또 제가 이 포인트를 봤을 때는 이 깔대밭 볼 때는 이쪽에 버드나무가 있는데 버드나무가 제 경험에는 항상 깔대밭보다는 버드나무가 낫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서 가장 작업하기가 어려운 게
깔대하고 떼짱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떼짱밭하고 깔대는 피합니다. 특히 깔대밭은 위에 들어가서 자른다고 잘라도 밑에서 이게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바지장아 입고 들어가서 작업하다 보면 바지장아가 찔려서 빵꾸도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비를 나중에 작업이 끝나서 던져도 밑에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 걸리죠. 찌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깔대밭이 그렇게 조항이 좋은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깔대보다는 버드나무가 3배, 5배는 나요, 조항이. 그래서 저는 고생스럽지만 좋은 영상을 담기 위해서 제가 몇 시간을 고생을 했습니다. 깔대가 수천 개는, 수만, 만 개 이상, 몇만 개가 될지도 모르는 양이죠. 이쪽에 버드나무 쪽을 이거 다 깔대를 다 깐 거예요, 제가. 이쪽에 갖다 싸고 막 옆으로 치우고 했는데, 그렇게 오후에 촬영을 하지만 아침에 와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 이유는 왜 그 고생을 하고 하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틀림없이 이곳에 도착해서는 깔대밭보다는, 쉬운 깔대밭보다는 내가 고생을 하지만 저 버드나무 있는 쪽으로 작업을 하면은 깔대밭보다는 마리수도 낮고 사이즈도 낮고, 분명히 그거를 제 경험상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생이다 생각 안 하고 좋은 영상을 또 담기 위해서 촬영에 제가 그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상황은 좋지 않지만 바람이 자서 만약에 자고 조금만 일기 여건이 나아진다면 고기가 아마 나오면은 버드나무 둥치, 버드나무 있는 곳에서 고기가 나올 거예요. 버드나무도 제가 많이 그 작업을 해서 보면은 잔버드나무를 쩔어 있는 데보다는 큰 둥치가 난 버드나무는 군데군데 이렇게 버드나무가 있게 되죠. 버드나무도 굵은 데일수록 찌를 둥치에다 붙여서 가까이 있는 데서 나오면은 사이즈들이 좋아요. 그런 확신을 갖고 제가 이번 촬영에 좋은 영상을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버드나무 있는 데 작업을 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조항이 안 나오니까 야, 이거 헛고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편한 데서 이번에 한 번에 떼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하여간 뭐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한번 두고 보죠. 우리 실험 삼아서. 혹시 바람이 자고 아침이든 뭐 새벽이라도 조항이 나오게 되면 버드나무 쪽에서 입질 올 확률이 3배, 5배는 있습니다. 근데 그 고생해서 작업했는데 입질이 없으니까 바람 불고 일기도 안 받쳐주고 그러니까 약간 좀 허무해지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공들인 만큼 입질을 기대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듯 입질이 없지만 일희일비하지 않으려 한다. 진중한 마음으로 기다림을 이어간다. 어쨌든 뭐 좋습니다. 분위기는 앞에 그냥 버드나무가 딱 막혀가지고 버드나무 밑에는 컴컴하죠. 저런 데서 또 그냥 뻘건 불빛이 그냥 올라오면 환상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버드나무를 또 특히 좋아하는 이유고요. 근데 날이 안 좋네요 지금. 여기 이 여건에 물 비린내 나는 거, 지금 현재 시기 물 수위 뭐 여건상으로는 분명히 좋은 조항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있죠. 여기저기 해보다가 막 촬영 날짜는 됐는데 난감한 거예요. 갑자기 조항이 안 좋아져.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막 내가 아는 데 중에 타지다 여기 딱 왔고 나니 갑자기 느낌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 왔다, 여기 잘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기쁨, 그런 것도 아까 작업하면서 느꼈었는데 좋은 결과가 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상대로 낚시가 진행되지 않을 때의 당혹감. 그게 촬영이라면 더욱 난처해진다. 하지만 낚시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박남수의 낚시에 대한 진심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다. 그 사이
밝아오는 아침. 아침 낚시야말로 또 다른 기회다. 눈에 불을 켜고 찌를 바라보는 박남수. 좋은 예감이 드는 아침. 조심성이 많지만 먹을 땐 과감한 대물 붕어의 입질을 기대하며 낚시에 집중한다. 이때 드디어 입질이 온다. 분명 붕어의 입질이다. 아, 4번에 4-3대입니다. 역시 그루텐이었고요. 버드나무 밑에 둥치해 놓았던 데서 나왔습니다. 힘이 상당히 좋네요. 아침에 버드나무 밑에서 뭐 환상적으로 올라오는 찌 올림. 야, 여기 활성도는 좋습니다. 찌를 그냥 다 올려가지고 바디까지 둥둥둥 들어버려요. 입질 진짜 멋있습니다. 찌 올림은. 야, 힘쓰는 아침. 이건 뭐 한 32 정도 되겠습니다. 얼른 또 따서 이제 방생하고 한번 또 집중해 보겠습니다. 야, 재밌다, 재밌어. 밤에 좀 나오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밤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이 아침에 붕어가 나와준 것이 고마울 뿐이다. 한두 번 더 입질이 올 거라 예상하며 낚시에 집중한다. 버드나무 포인트. 역시 좋은 포인트다. 어렵다. 좋았어. 야야야야. 그래. 아이고, 오래간만에 붕어 한 마리 보네. 좋았어. 황금붕어. 황금붕어네. 그냥 노랗네. 뒤집으니까.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힘써, 힘써, 힘써. 더. 아휴, 완전히 힘을 뺀 다음에. 어휴, 장난치다 또 떨고 올라. 잠깐만, 대기. 요게 그루텐이었고, 미끼는 버드나무 밑에다가 바짝 붙여서 넣었던 거죠. 둥치 밑에. 근데 버드나무 밑에 넣을 때 보면은 굵은 둥치일수록 그런 데서는 굵은 게 나오더라고요, 붕어가. 제가 좋아하는 녹색의 버드나무 둥치 밑에서 찌가 그림같이 올라옵니다. 동동동동동동 하고. 근데 힘도 상당히 좋네요. 근데 이게 붕어 약간 끼다. 여기가 몇 년 전에 갖고 와서 해봤는데 붕어가 이렇게 아주 상급으로 이쁜 붕어는 아니에요. 근데 요건 그 중에서도 좀 빵이 좀 없는데, 붕어 빵도 좀 있는데도 아주 이쁘다고 할 수는 없더라고. 근데 요거는 좀 끼따란데요. 붕어 길이는 상당합니다. 크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8, 9는 돼 보여요. 힘도 무지하게 씁니다. 야, 오래간만에 나오다가 수면에 녹색 저 나뭇잎이 물속에 비치죠. 그 녹색이 물속에 그 나무가 물속에 들어있는데 그 나무 사이에서 이게 딱 뒤집는데 노란 거죠. 황금 덩어리가 마치 싹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묘하고 황홀한 기분이었습니다. 자, 힘도 상당히 좋네요, 붕어가. 자, 모닝 붕어 사이즈 괜찮은 게 나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아침 모닝 붕어 중에서. 야, 레츠고. 고향 앞으로. 에브리바디 레츠고. 아이고, 이놈. 오랜만에 기분 좋게 박남수표 에브리바디를 외쳤다. 야, 그 버드나무 둥치 밑에서 그냥 탁 올라오네, 그래. 제대로 된 게. 근데 이거 항상 보면은 이 깔대 있고, 그 다음에 부들 있고, 하여간 말풀 있든가 마름 있고 이런데 버드나무가 있으면 보면은 버드나무 밑에 그런 데가 하여간 보면은 입질 받을 확률이 제일 높아. 그리고 그 버드나무 둥치 굵은 버드나무들일수록 잠버드나무 난 데는 보면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이렇게 막 빡빡하게 군데군데 해가지고 막 많죠, 이렇게. 근데 굵은 버드나무 있는 데들은 이렇게 드문드문 있어요. 버드나무가 굵어지다 보면. 근데 그 굵은 버드나무 둥치,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드나무 둥치 있는데 탁 때려가지고 밑으로 툭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그런 데서 한번 오면 붕어가 쿡 더라고. 평균
나왔다 그러면 붉어. 그게 특징이더만. 굵은 버드나무 이런 데일수록 그 밑에서 입질이 오면 붕어가 굵어. 그게 특징이야. 그리고 버드나무 같은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도 버드나무 밑에 쪽에다가 찌를 세우면 그쪽에서 확률이 높고, 그게 아주 특징이더라고. 그게 보면 이제 우리가 낚시에서는 이제 보면 이제 정답이라는 게 한 7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가는 데들이 정답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한 70% 정도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 있는 게 이제 변수가 있는데, 그런 변수들은 이제 보면은 그것도 이제 찾아내는 거죠. 낚시를 많이 하면은 그 저수지들의 특징, 거꾸로 가는 특징,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변수를 알게 되는 거죠. 한 군데 한 군데.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 낚시가. 경험치로 쌓아 올린 70%의 확률. 아침 낚시에서 연이어 입질을 보는 상황. 다시 좋은 입질이 이어진다. 아우, 힘쓴다. 와, 좋았어. 이야, 황금붕어. 자. 야, 아까 거보다 더 큰데, 이거는? 비슷한가? 조금 큰 것 같은데. 이거 살짝 잘하면 되겠는데, 이거? 안 될까? 이게 조금 모자라겠다. 이것도 버드나무 밑에 넣어놨던 거죠. 미끼는 글루텐이었고요. 야, 이게 좀 늦게 봤어요. 늦게 봤는데 찌가 쭉 올라오더라고. 하더니 버드나무 밑에 컴컴한 데서 허연 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다 아니, 몸통까지 올린 거죠. 몸통이 허여니까 뭐 하얀색이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챔질했는데 힘은 좋습니다. 여기 빵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힘은 좋고, 그 수면 위에서 역시 이것도 뒤집는데 황금입니다. 황금. 노란 그 배 부분이 황금이 수면 위에서 탁 떠오르는 순간 그냥 황홀감입니다. 이건 아까 거보다 더 크네요. 뭐 잘하면 뭐 한 44자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잘하면. 진짜 힘 좋네요, 여기. 근데 붕어들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좀 끼따란 붕어들이 힘은 더 써요. 강붕어 비슷한 그런 체형들이. 좋습니다. 녹색의 버드나무 밑에 황금붕어, 힘쓰는 황금붕어입니다. 에브리바디입니다. 자, 물 좀 적시고, 자, 내치고. 아이고, 역시 마찬가지구만. 이놈들 성질 있네, 여기 붕어. 좋아하는 포인트에서 황금붕어를 만난 시간이었다. 여기서 요번 촬영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는 표현인가,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았어요. 와서 도착했을 때 그냥 급하게 왔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게 되겠구나 했는데, 또 막 날이 안 좋고 이러다가 또 이것도 이렇게 되는가 보다 그랬더니 아침에 그래도 사이즈 괜찮은 것들 몇 마리 받쳐줘가지고 괜찮은 그냥 방송 하나 한 것 같습니다. 촬영을 마친 것 같습니다. 아쉽다면은 밤에 좀 촬영에서는 밤에 고기가 나와야지 좋은 그림으로 붙여질 수 있는데 밤에 안 나온 게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붕어, 더 좋은 그림이 있는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았다. 좋았어. 야야야야. 그래. 아이고. 아우고, 힘쓴다. 좋습니다. 녹색의 버드나무 밑에 황금붕어, 힘쓰는 황금붕어입니다. 에브리바디입니다.